안녕하세요. 기업개발 2팀 임도현입니다. 저는 자카르타 Persistence API 3.0 스펙 중 초반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카르타 Persistent API 스펙은 양이 많아서 그 중에 일부인 Entity와 Relationship에 관해서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추후에 Entity Operations, Query Language, Entity Managers, Persistence Context 등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스펙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자바 Persistence API는 자바 2 스펙, 5 스펙이 나올 때 소개되었습니다. 이후 오라클에서 더 이상 관리를 안 하고 이클립스 재단이 운영하게 되면서 자바에 대한 상품명 때문에 이름을 자카르타로 변경하게 되고 자카르타 Persistent API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스프링이나 STS 같은 다른 자바 기반 진영에서 활발히 쓰이면서 예전에 EJB 엔티티 빈을 제치고 사실상 ORM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자카르타 퍼시스턴트 API를 줄여서 JPA라고 부르겠습니다. JPA의 목적은 OOP 자바 애플리케이션, 객체지향 자바 프로그램과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사이에 간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DB 관련 로직을 작성할 때 좀 더 객체지향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여러 CRUD 쿼리들을 자동화해주고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최소화시켜줍니다. 주요 특징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ORM, 즉 Object Relational Mapping은 하나의 자바 클래스 인스턴스가 하나의 Relational Database Table Row랑 매핑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탠더라이즈 API로 어떤 DB 벤더든 상관없이 하나의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통일된 코드를 짜게 도와줍니다. 이외에도 트랜잭션 매니지먼트를 통해 트랜잭션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JPQL 같은 기존의 SQL보다 좀 더 객체지향적으로 쿼리를 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제부터 JPA에서 기본 구성 요소로 사용되는 엔티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엔티티 어노테이션을 클래스 위에 선언하게 되면 해당 클래스는 Relational Database 테이블의 스키마가 됩니다. 자바 클래스의 필드가 테이블의 여러 컬럼들의 매핑이 되게 됩니다. 필드 중에는 항상 DB의 primary key에 해당되는 필드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JPA에서는 ID 어노테이션으로 마킹을 해줘야 합니다. 해당 primary key 필드로 JPA가 새롭게 생성되는 자바 인스턴스들을 구분하여 테이블 로우와 매핑을 하게 됩니다. 각 엔티티는 엔티티 매니저에 의해 상태가 관리되고 엔티티 매니저 오퍼레이션에 의해 상태가 변경이 됩니다. 이러한 엔티티들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처럼 서로 연관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엔티티 필드에 대해서 JPA 프로바이더, 즉 실제 구현체들이 어떻게 해당 필드에 접근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Field-based access는 ID annotation, column annotation이 필드에 붙어 있게 되고 JPA 프로바이더들이 직접 필드를 통해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Property-based access는 ID annotation, column annotation 등이 getter 메소드에 붙어 있어서 JPA 프로바이더들이 getter를 통해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access annotation을 통해서 전체 엔티티 필드들에 대해 어떤 액세스 타입으로 가져올 것인지 명시해 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웬만해서는 하나의 엔티티에서 필드들에 대하여 같은 액세스 타입을 선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필드의 transient annotation, 즉 해당 필드는 컬럼으로 영속화하지 않겠다 선언을 해놓고 해당 엔티티의 property based access 타입을 선언한다면 JPA 프로바이더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mbeddabl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mbeddable annotation으로 매핑된 클래스는
엔티티처럼 테이블에 매핑되지 않습니다. 위에 나온 예시처럼 엔티티의 필드의 embedded annotation과 함께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언이 되면 실제 테이블 스키마에서는 마치 address 클래스의 street, city 필드가 유저 테이블 스키마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바 애플리케이션 단에서는 좀 더 객체지향적이고 응집도 있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Embeddable class의 access type은 자신을 사용하는 entity, map superclass, embeddable class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예시에서는 embeddable class를 사용하는 entity가 embedded annotation을 필드에 써놨기 때문에 field based access를 하게 됩니다. 만약 embedded annotation이 getter 메서드에 써져 있었으면 property based access를 사용하게 됩니다. embeddable annotation이 적힌 클래스에서 access annotation을 통해서 access type을 명시한 경우 가져다 쓰는 곳에 access type을 override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map superclas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mbeddable과 마찬가지로 map superclass annotation으로 매핑된 클래스는 테이블로 매핑되지 않습니다. 자바 객체 입장에서 공통된 필드 값을 쓰고 싶을 때 주로 쓰이게 됩니다. 예시에서 user, product entity들은 id 컬럼을 primary key로 가지게 됩니다. access type의 경우 embeddable과 반대로 map superclass의 access type를 상속하는 entity class들이 access type를 상속할 수 있거나 그 상속한 entity class들이 access type를 override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ntity의 primary key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한 형태의 primary key는 id annotation으로 손쉽게 지정하면 됩니다. 복합 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시처럼 복합 키 클래스인 dependent id를 먼저 정의합니다. 해당 복합 키를 쓸 entity에서 id 클래스 annotation을 쓰고 인자로 dependent id 클래스를 명시합니다. 예시에서 복합 키는 dependent entity의 name과 employee entity의 primary key로 foreign key를 가져온 형태로 구성됩니다. 테이블 스키마를 생성하는 쿼리를 살펴보면 복합 키로 name, emp가 존재하고 emp는 employee 테이블의 primary key가 foreign key 형태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복합 키 예시입니다. 복합 키로 사용할 클래스에 embeddable annotation을 매핑해 줍니다. embedded id annotation으로 entity에서 복합 키 클래스를 사용해 줍니다. 이때 복합 키의 구성 요소인 employee entity의 primary key를 maps id annotation을 통해서 emp pk를 인자로 지정하여 foreign key로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해 줍니다. 아까와 유사한 table create 쿼리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엔티티 간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 4가지 종류로 one-to-one, one-to-many, many-to-one, many-to-many가 존재합니다. 연관 관계는 단방향, 양방향일 수 있습니다. foreign key 업데이트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owning side, non-owning side, invert side로 구별이 됩니다. owning side entity 쪽에서 foreign key 업데이트를 담당하게 됩니다. 연관 관계에서 cascade, orphan removal 같은 옵션을 통해 부모 엔티티의 변화가 자식 엔티티의 변화로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 나올 JPA 스펙 예시에서는 연관 관계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 각 엔티티의 primary key fiel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one-to-one 매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mployee entity는 큐비클의 단일 인스턴스를 참조하고 있고 큐비클은 employee의 단일 인스턴스를 참조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때 mapped by를 통해 employee가 owning side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mployee 테이블을 확인하면 큐비클 id 컬럼이 foreign key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는 양방향 관계로 각 엔티티 인스턴스를 서로 참조해서 넘어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다음으로는 one-to-many입니다. employee는 단일 디파트먼트 인스턴스를 참조하고
디파트먼트 인스턴스는 employee collection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many side인 employee entity가 연관관계의 주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mployee가 department ID 컬럼으로 foreign key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relational database에서도 many to one 관계에서는 many가 foreign key를 가지게 되므로 항상 many side를 owning side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many to one annotation에서는 mapped by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many to many 관계입니다. 실제 relational database에서는 many to many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project underscore employee라는 join 테이블을 생성하여 지원합니다. 해당 테이블이 primary, employee primary key를 foreign key들로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속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실제 relational database에서는 상속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JPA는 entity 간의 상속을 지원합니다. mapped superclass annotation과 달리 상속에서 superclass는 테이블과 매핑이 되게 됩니다. single table, table per class, join 등 총 3가지 전략을 지원합니다. entity class가 non-entity class를 상속할 수 있고 non-entity class가 entity class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 abstract, concrete class 둘 다 entity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single table 전략입니다. 예시에서는 employee 추상 테이블 클래스가 베이스가 되고 이를 상속한 매니저, 디벨로퍼가 서브클래스인 상황입니다. 베이스, 서브클래스를 하나의 테이블로 매핑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해당 row가 매니저 인스턴스인지 디벨롭 인스턴스인지 구분하기 위해 discriminator 컬럼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특징으로는 각각의 서브클래스 필드들은 다를 수가 있으므로 널이 생기는 경우가 존재하여 정교화가 덜 된 테이블이 생성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table per class 전략입니다. 예시에서 베이스 클래스인 employee 추상 클래스는 따로 테이블로 매핑이 되지 않습니다.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하는 매니저, 디벨로퍼의 경우에는 자신의 필드와 상속한 베이스 클래스의 필드들을 테이블의 컬럼들로 가져가게 됩니다. 완성된 테이블은 완전 정교화된 테이블이 생성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인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시에서는 베이스 클래스로 employee 추상 클래스가 테이블과 매핑이 됩니다. 이를 상속하는 매니저, 디벨로퍼 구형 클래스도 각각 테이블과 매핑이 됩니다. 이 또한 완전 정교화 상태인 테이블을 생성하지만 정작 필요한 매니저, 디벨로퍼 엔티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베이스 엔티티와 조인을 해야만 완전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JPA의 엔티티와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